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학생운동가에서 사선으로 성장하기까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움직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입니다. 80년대 독재에 맞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며 민주화의 현장에서 뛰기도 하였고,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가치인 투명성과 소통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후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서울 중랑구 갑에서 사선에 성공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적 기반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물론 정치적 무게만큼 여러 가지 논란에 뒤따르고 있는 그녀. 오늘은 서영교의 삶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1964년 11월 11일 생으로 현재 61세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학생운동을 하다 구치소에 잡혀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전두환 정권 시절 지역민들과 책을 나눠 읽을 수 있는 무료 대여실을 만들고자 결심하여 면목동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답게 목소리가 우렁차고 큰 편입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할 때도 웅변하는 듯한 큰 목소리로 눈길을 모으는 편인데, 보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중을 유도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 연설 능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자후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톤이 듣기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며 학업의 끈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겸 춘추관장으로 활동하며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관리하는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을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잘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인데, 미성년자들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셔도 당사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식당 사장님들만 처벌받게끔 되어 있던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서영교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고,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식당 사장님들을 위험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완 입법 덕분에 수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태완 입법이란 살인법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앤 내용으로 오랜 미제 사건의 진범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태완 입법 덕분에 장기 미제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지거나 보강 및 재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 후 진범을 잡은 사건이 7건이 넘어가게 되며 태완 입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의 입법 능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TV를 통해 처음 태완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러 가다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던 사건인데, 같은 자녀를 둔 엄마로서 너무 안타까웠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태완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유가족의 말에 용기를 얻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청원, 국민 서명 등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계엄 당시 카카오톡으로 계엄 선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선 AI 기술이 정말 잘 발전했다며 윤석열의 계엄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진짜인 것을 확인한 후 국회로 모이면 일망타진될 텐데 어떻게 저항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빨리 국회로 가라는 말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혹시나 단 한 명이 부족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못하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생각에 국회로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복 경찰관의 경비를 겨우 뚫고 담을 뛰어넘어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계엄 당시 국회는 경찰, 수방사, 정보사, 방첩사 등 계엄군 병력들이 가득한 장소였기에 국회 진입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채용 논란으로 딸을 국회 인턴 자리에 앉힌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 이미 일전에 친동생을 비서관 자리에 앉혀 구설수에 오른 상태라 더욱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은 약 5개월간 딸을 본인 의원실 인턴으로 일을 시켰는데 딸이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 일손이 부족할 때 종종 도와주었고 기존 다른 인턴이 그만두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딸을 불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턴일로 받았던 금액은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다른 논란들은 의혹만 제기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문에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인데 서 의원 측에서는 담당 지도교수께서는 논문의 핵심 주제인 연구에 대해 필자가 직접 참여 관찰을 통해 기술한 부분이라 학술적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표절이 없었음을 밝혀줬다고 합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출처를 밝혀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 연구 등에서 인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생겼습니다. 2023년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하였습니다.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그 당시 단상에서 했던 발언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대변인인지 걱정스럽다. 말을 안 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 말 안 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 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겨냥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당시 대통령에게 무슨 만건이냐는 비난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현재 서영교 의원이 쿠팡 임원과 오찬을 했다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쿠팡 관계자와 오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서 의원 측에서는 악의적 공작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사협회 정무이사로 온 사람을 만난 것이라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가 왜곡이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인물은 변호사협회 정무이사인데 변호사협회 이사이자 쿠팡 상무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찌됐든 쿠팡 관계자와 밥을 먹은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해명이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의 정치 인생은 항상 성과와 논란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늘 사람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에 놓았다는 점입니다. 입법 활동에서도 민생을 우선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여러 논란이 뒤따르지만 스스로 해명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방향성과 정책 추진력의 중요한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정치 기반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서영교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행보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영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